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다들 집에서 수업 들으니까 좋죠. 전 특히 실험을 이렇게 해야 될 시점에, 특히 과목 이러니까, 이거 온라인 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되게 불편한 게 많네요, 사실은.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좀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약간의 준비물도 준비했고, 집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수업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학탐구 실험책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 찾기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온라인 수업도 하려고 제가 계속 아껴놨던 단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를 대충 보면 알겠지만 빨대를 입으로 불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실험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마스크 벗고 빨대를 부는 게 약간 부담이 돼서 이거를 언제 할까 하고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수능 전에 전후로 이렇게 또 온라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압력이란 단어와 부피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대부분의 화장품은 이 두 용어, 그러니까 압력,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이제 압력 그리고 부피 이렇게 두 개의 물리량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우리는 압력 그리고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제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화장품 용기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부피라는 용어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페트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페트병이고요. 페트병 안에는 사실 비어있는 페트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안에는 수많은 공기 입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핑크색이 그 공기 입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페트병 안에도 지금 페트병에는 지금 안이 지금 막힌 상황이에요. 뚜껑으로 닫아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페트병 안에도 공기 입자가 있고요. 페트병 밖에도 수많은 공기 입자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입자들이 사실 가만히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뭐 온도에 따라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보통 이 입자들은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를 정지해 놓으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입자랑 입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이 대부분 다 빈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입자랑 입자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사실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저 페트병 크기 전체를 이 기체의 하나의 이 전체의 부피를 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압력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물론 밖에 있는 공기는 이 전체가 다 이 공기의 부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페트병 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압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말할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기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사방팔방 움직입니다. 방향도 제각각이에요. 근데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한쪽에 부딪히게 될 거고 이제 튕겨 나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부딪히게 될 거고요. 다른 입자가 와서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거고 여기 와서 또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는 안쪽에서 자꾸 공기 입자들이 자꾸 때려요. 때린다는 건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힘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 전체가 받는 평균 힘, 그러니까 병이 계속 힘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 힘을 구하면 우리 그거를 압력이라고 써요. 사실 이 압력이라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힘, 얘가 받는 전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위 면적당 힘, 이거를 압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자꾸 부딪혀서 힘을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페트병 밖에 있는 공기들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방팔방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 페트병 입장에서는 안쪽에서도 압력을 받고요, 바깥에서도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은 반대겠죠. 이제 안에 있는 내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페트병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압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공기 입자들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제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건데, 이제 이 압력이 똑같으면 페트병은 무사히 가만히 있을 거고요, 한쪽이 더 세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더 부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 재밌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물이 좀 차 있는 그런 페트병입니다. 물론 위에는 공기가 있고요,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정도의 페트병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페트병 아랫부분을 송곳으로 뚫을 거예요. 그 송곳으로 아랫부분을 뚫으면 이제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구멍을 그립시다.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페트병으로 이제 슉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페트병 이렇게 슉 송곳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송곳을 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어제 급하게 수업을 또 이제 준비하다가, 사실 오늘 준비한 거죠. 준비하다가 오늘 동아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학생을 시켜서, 하기 싫다는 애를 시켜서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송곳을 뺐어요. 빨리. 자, 송곳을 빼면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보면 거의 안 나오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뚫어놨으니 물 입장에서는 중력을 받을 거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방금 우리가 배운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이거를 뚫었어요. 송곳을 뚫어서 이 송곳을 이제 없앤 상황이에요. 이거를 없애면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야 될 것 같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게요. 물이 좀 빠져나가서, 물이 한 이 정도, 제일 처음에 송곳 뺐을 때 물이 조금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수면이 좀 내려갔겠죠. 물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수면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 공기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물도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도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기가. 자, 근데 여기도 공기가 있으니까 이 공기들도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물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싶은데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에서도 공기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중력이 있고요. 중력이 어차피 아랫방향이니까 중력도 아랫방향, 그리고 위에서 공기가 밀어주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아래 거랑 비교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생각하면 위에 게 더 크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위에 있는 상황이 좀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기 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기 입장에서는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어요. 그럼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딪히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한번 부딪히고 딴 데 갔다 다시 오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딪히는 횟수가 줄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압력이 줄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여기 있는 공기들이 부피가 조금 늘어나면서, 물이 조금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났고요, 여기 전체적인 부피가 늘어났고,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압력이 줄어든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여기 공기 입자는 그대로니까 여기서 밀어주는 힘은, 압력은 일정한데 위에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있고요, 압력 1이 있고요, 여기 압력 2가 있는데 압력 1이 줄어드는데 압력 2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력이랑 이 압력을 둘이 더하더라도 아래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더 못 내려오고 이제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아요. 페트병 안에 압력을 다시 올려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쪽 압력을 어떻게든 다시 올려줘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면 결국 여기 압력, 밑에 있는 압력만 이겨버리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있는 압력을 늘려주면 돼요. 위에 있는 압력을 늘리는 방법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부피가 늘어서 압력이 줄어든 거니까 반대로 부피를 감소시키면 압력은 늘어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위에 있는 부피를 줄여버리면 이제 압력이 세지는 거니까 손으로 그냥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얘가 지금 누를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세히 보시면 누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누르면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닌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냐면 얘 입장에서 잠깐만 이걸 지우고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이 방법이 좀 더 뭔가 좀 더 과학틱한 느낌이 들어서 원래 여기에 입자가 지금 몇 개 있었죠.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원래 입자가 왔다 갔다 해서 압력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피가 늘어나서 이 입자들 입장에서는 부피가 늘어나 버렸는데 입자 개수는 그대로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는 횟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압력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압력이라는 게 결국에 그 벽을 때리는 횟수 그리고 얼마나 세게 빨리빨리 때리냐니까 때리는 횟수 다시 말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력을 늘릴 수 없다면 속력을 늘리려면 사실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져야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불을 지필 수는 없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방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자의 개수를 늘려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밖에 있는 여기 있는 입자가 밖에 있는 여기 이런 입자가 안으로 슉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체적인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거를 더 이제 많이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뚜껑을 열 거예요. 뚜껑을 열면 위에서 이제 그 뚜껑 열었으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오겠죠. 빨리 열어. 네,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 위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결국 압력이 다시 높아져서 이제 밑으로 쭉쭉쭉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체라고 불리우는 애들, 다시 말하면 기체나 액체들은 이렇게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화장품 용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화장품 용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어제 가져간 그 실험 준비물, 풍선이랑 빨대를 쓸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어여쁜 학생처럼 따라 할 건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집에 있는 이왕이면 투명한 컵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컵이 없으면 뭐 집에 유리컵이 없고 다 머그컵밖에 없으면 이제 뭐 커피를 사 먹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도 좋으니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맥주컵, 소주컵, 뭐 할아버지 할머니 거 이런 거 이용해도 됩니다. 아무튼 투명한 게 좀 더 이제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이왕이면 투명한 컵을 사용하시고요. 자, 준비하는 건 여기에도 나오지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린 빨대가 필요합니다. 빨대 칼로 한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 여기 또 동아리에 데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분이랑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네, 이게 차이예요. 이 빨대 길이, 물에 들어가는 빨대 길이. 얘는 겁나 길고요. 사실 제가 시키긴 했지만 얘는 짧아요.
길 때랑 짧을 때랑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실험 결과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기대하고 시켰는데 이게 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때 꼭 끝에 부분이 살짝만 남게, 너무 살짝 하면 이제 물에 닿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여기 교과서에서는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는데 한 5cm에서 8cm 정도 그 사이에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라서 짧은 쪽을 물에다 담그고, 그리고 반대쪽을 입으로 문 다음에 있는 힘껏 부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이 여기 이 친구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직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수직이 아닌 상태, 이 상태의 각도가 수직이 아니면 안 되고요. 최대한 수직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렇게 세우고 해버리면 여기서 바람 불 때 이 바람이 이 빨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글보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걸 원해서 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직각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변화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주 약간 공학적 스킬이 필요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일단 풍선을 자릅니다. 뚱 자르고요. 이 부분 쓸 거예요. 이 부분을 컵에, 이제 컵 미래에 물 채워놓고요. 여기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닫았고요. 송곳이나 펜이나 이런 걸로 약간 구멍 뚫은 다음에 송곳 이렇게 막 비벼서, 송곳이랬다. 빨대를 막 이렇게 막 문질러서 넣으면 그 구멍 안에 들어가거든요. 빨대에 이게 풍선이 늘어나면서 구멍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거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주의할 거는 하나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는 물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 물을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이제 미션이에요. 근데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방법은 교과서에 이제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션이에요. 물을 밖으로 내보는 게 목적인데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를 입으로 빨면 돼요. 거기 물 쑥 올라오겠죠? 근데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방법은 여기에 입을 대고 하는 거예요. 짧은 쪽에 입을 대고, 짧은 빨대에 입을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하는데 손으로 여기를 막고 한번 해보시고요. 한 번은 뚫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숙제예요. 숙제가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게 숙제의 일이고요. 여기 이거 적는 거. 그래서 이거 나중에 패들렛 올리는 게 숙제 1이고, 숙제 2는 뭐냐면, 숙제 2는 뭐냐면, 여기에 입 대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입 대고, 손 막았을 때, 긴 쪽에, 그리고 손 안 막았을 때, 이때 결과 비교. 요거 확인해 보는 거. 뭐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꼭 해보시고. 이 친구한테도 시켜서 한번 해봤거든요. 손 막아서 한번 해보고, 한 번은 손 안 막고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숙제가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숙제 3.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긴 빨대에 입을 대고요. 그리고 빨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쭉 빨아 들일 거예요. 줄을 빨아 들일 건데, 이때 짧은 빨대를 손으로 막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빨대를 입으로 이렇게 쭉 빨아 들일 건데, 그때 짧은 빨대를 막고 해보세요. 막고 꼭 막아야 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도 함께. 숙제가 꽤 많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 있는 2개는 이것도 숙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할까봐 다음 시간에
다른 거랑 함께 숙제를 내줄게요. 지금 벌써 수업이 20분 정도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숙제 3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있는 여기 2개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수업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숙제 플러스 이제 하나의 활동을 숙제로 내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